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여러분은 코인 투자 정보 어디서 찾으시나요? 혹시 너무 많은 이슈 때문에 진짜를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코인 시장을 파헤쳐서 진짜 배기 뉴스를 선별해드립니다. 그럼 12월 23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코감기 때문에 상당히 방송 중에 고생하셨는데 오늘은 어떠십니까? 네. 감기 다 나았습니다. 아 그래요? 코로나도 아니고요.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2주 지나니까 다 나아버렸네요. 네. 예. 좀 민망합니다.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셨는데 그날 네. 약간 뭐 이렇게 좀 화면에 좀 이렇게 잘 안 비친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건 네, 네. 좀 여러분께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를 좀 드립니다. 네, 하여튼 네, 죄송합니다. 오늘도 또 좋은 소식들 많이 준비해 오셨죠? 네. 세 가지 키워드를 준비해 오셨는데 어떤 것들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일단 아무래도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오르지 않아서 이게 연말이면 산타랠리도 있고 그런데 이게 네. 왜 이러나 싶어서 그 부분을 좀 하나 정리된 거를 준비해 봤고요. 네. 일단 세 가지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 첫 번째 키워드로는 코인에 뛰어든 미국 금융사,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하이닉스를 넘어선 루나, 네. 세 번째 키워드로 드디어 카카오 등판. 네. 이 세 가지를 준비해 봤고요. 네. 첫 번째 사실은, 예. 얘기부터 해볼까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코인에 뛰어든 미국 금융사들 얘기인데 네. 그 전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상당히 흔들리고 있죠. 이게 사실은 비트코인이 산타랠리가 왜 없냐라고 음. 이렇게 많이들 질문들을 하시는데 음. 사실은 산타랠리가 있었던 거는 이제 작년 네. 2020년 네.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처음으로 이제 발생을 하고 네. 어떤 그런 시기에는 사실은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음. 그러니까 연말 되면 원래 코인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라는 그 학습이 이제 사실 1년 정도밖에 안 네. 됐고 그 전에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2018년이랑 2019년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이 떨어졌어요. 12월 달에 네. 네. 연말에 원래 크리스마스 시즌에 비트코인이 그렇게 썩 장이 좋지 않았다. 작년에 작년만 좋았고, 특이한 현상이었다. 네, 올해도 그래서 산타랠리가 없나 보다라고 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건데요. 음. 근데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최근에 좀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부진한 건 사실이에요. 11월 달만 해도 이제 8천만 원까지 넘보다가 이제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해서 이제 5천만 원까지 급락을 했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소폭 반등을 해서 5천만 5천만 원 후반에서 이제 6천만 원 초반대를 음. 횡보하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지금 살짝 빠져서 이제 5,900만 원대 네.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이게 사실 가만히 보시면 결국은 그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어떤 금융 정책과 최근에 비트코인이 약간 커플링을 보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관들도 많이 들어오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우리 주식 중에서도 또 가장 위험이 큰 주식들 이제 성장주 이런 것들이랑 가격이 어느 정도 비슷해지고 있는 느낌을 보이고 있고요. 한때 이제 월가 주식하고 디커플링 됐다 그런 그렇죠.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다시 커플링 이제는 다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조금 나스닥 성장주 중에서도 좀 이렇게 하이 리스크를 갖고 있는 것들과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네. 일단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미국에서 계속 하고 있고 네. 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어쨌든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좀 자금을 흔드는 원인으로 작용한 거로 보여지고요. 성장주 테크주들도 살짝 안 좋은데 뭐 그렇죠. 그런 영향도 같이 받는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런데 또 막상 이거를 이제 올 초부터 지금 12월까지 1년 동안 분석을 해보면 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조정이 조금 온 거로 보여지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큰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코인 하시는 분들은 한 30% 정도도 그냥 별로 크게 그렇죠. 안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시장에 풀린 변동성이 자금이 워낙 크니까. 예. 여전히 지금도 많고요. 지금도 가상자산이 많이 유입이 돼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12월 기준으로 보면 지금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그래도 한 3천조 원 정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업비트랑 비싸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저도 앱을 켜서 딱 봤는데 3,000%, 4,000% 1년 동안 오른 코인이 수두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3,000%라면 일반 주식시장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아닌데 조금 11월, 12월 부진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전체로 봤을 때 가상자산은 불장은 분명히 맞았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게 전 세계 국가들도 더 이상 가상자산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팽창한 것도 맞아요. 지금 미국 S&P 500 시가총액이 40조 달러, 미국 채권시장 발행잔액이 지금 52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그거에 비교하면 사실은 뭐 코인 시장 규모가 뭐 엄청나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죠. 여전히 미비하기는 네. 하나 아까 3천조라고 그랬으니까 한 미국 달러는 2조 5천억 그쵸. 달러 정도니까 한 전체 뭐
채권 시장이나 뭐 주식 시장이 한 5-6% 정도 수준. 그쵸. 그런 정도 수준이죠. 예. 그러니까 아직 크게 뭐 그 미비한 수준이긴 하지만 또 이게 몇 년 전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거기 음. 때문에 또 제도권 금융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건데요. 네. 그래서 미국 금융사들이 이제 네. 제도권 금융사들이 코인 비즈니스에 뭐 이러저러하게 뛰어들고 있다. 뭐 네. 이런 말씀을 이제 해 주시려고 하는데 이게 미국 시장을 제가 이제 3 분기 말부터 네. 좀 이렇게 집계를 해 봤는데 먼저 이게 그 글로벌 주요 금융기관의 펀드 동향을 좀 살펴봤어요. 네. 일단 글로벌 블록체인 펀드 규모가 3 분기 말 기준으로 150억 달러 가까이 음. 모였다고 합니다. 네. 이게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400% 가량 급증한 건데요. 정확하게는 이제 384% 늘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 미래에셋이 최근에 또 이게 흥미로운 리포트를 음. 냈는데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그 소방관 구호 및 퇴직급여 기금이 있습니다. 이게 뭐 예. 연기금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지난 10월에 전체 운영 자산 52억 달러의 0.5%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0.5%니까 큰 규모라고 보긴 어려우나 조금씩 맛보기를 한다. 네, 뭐 이렇게 보면 미국의 되겠네요. 연기금이 가상자산에도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다. 네. 또 사실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 교직원 연기금이 뭐 그런 뉴스도 예, 있었는데 그런 뉴스도 뭐 있었는데 부인했죠. 부인을 그쪽에서는. 했죠. 예. 근데 미국에서는 이미 각 그 음. 주의 연기금들이 조금씩 코인에 투자를 시작했다라는 거. 근데 왜 이들이 지금 이렇게 나서냐면 미국에서 제일 큰 은행 이제 3인방이 있죠. 뭐 JP 모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렇게 있는데 이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가상자산 시장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네. 사실 이미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도 음.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올해 3월부터 비트코인 펀드를 이제 공격적으로 기존 이제 그 투자자들에게 영업을 하고 있고요. 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서클이라고 혹시 그 서클이라고 글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떤 데죠? 그게 어떤 이게 회사인가요? 네.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발행하는 곳인데요. 음. 그러니까 미국 원래 1달러 대 뭐 하나 그렇죠. 1대1 대응해서 코인만 주는 그런 비즈니스 하는 곳이군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제일 큰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테더라고 네. 이제 USDT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중국계 자본으로부터 놀아난다라는 얘기가 막 있어서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서클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 건데 여기도 지금 미국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몰리면서 시장 점유율이 24%나 돼요. 네. 근데 여기에 지금 핵심 주주가 또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가 투자를 했다. 네. 그리고 JP 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나온 뉴스인데 그 가상자산 전담 부서가 있어요. 여기 네. 안에도. 근데 이제 독일의 지멘스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를 JP 모건에서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미 그 미국의 대형은행 3인방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기존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직간접 투자 상품을 꾸준히 만들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건 비트코인이 시즌 종료라고 보기에는 이미 이쪽 월가의 제도권 사업자들이 다 들어와 있다. 그거를 조금 염두에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미국의 시중은행들도 지금 이미 수탁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수탁 시장이라는 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간접 투자하거나 아니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은행이 예치해주면 은행이 이자를 주고 이거를 직접 은행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다른 투자 쪽으로 활용을 하는 뭐 디파이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시중은행이 하고 있다는 건데 미국에서 US 뱅코프라는 은행이 네. 최근에 이 서비스를 내놨다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는 이게 원래 은행들은 이제 은행이나 금융회사는 못하게 이제 금융당국에서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사실 잘 보시면 재밌는 게 우리나라 그 4대 시중은행이 네. 전부 다 이거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는 하고 예, 있다. 이게 다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쪽 코인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니까 코인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이랑 대부분 조인트 벤처를 만드는 구조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국민은행도 그렇고 특히 신한은행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아예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라는 계획까지 내놓을 정도로 이쪽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사들이 다 관심을 보이고 있다. 즉 비트코인이 이렇게 또 2017년, 18년처럼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것 같다. 이게 또 하나 저희가 또 봐야 될 지점은 뭐냐면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네. 가상자산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게 그 전 세계에서 스타트업 투자 동향을 집계하는 CB인사이트라는 곳이 있는데 네. 올 9월 말 기준 블록체인 유니콘이 31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유니콘 그러면 기업 가치가 1조 10억 원이 달러, 네, 1조 원, 1조 원이 넘는 회사들이죠. 그런 기업이 30개가 벌써 넘었고 네. 이 중 12개는 올 3분기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사실 해외 기준이고요. 네. 근데 이제 국내에서도 사실은 시가총액 20조 원 이상을 뜻하는 데카콘 기업이 출연했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입니다. 네, 그렇군요. 두나무는 지금 이미 시가총액 장외 거래 기준으로 지금 20조 원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체가 등장하는 거 보면 당연히 그 밑으로 음. 파생되는 일자리라든지 기반 산업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예. 비트코인이 또 유동성 네. 때문에 쉽게 끝날까? 끝나지 않을 거다. 최근 뭐 비트코인 저 가격은 좀 지지부진하지만 네, 그 코인 관련 비즈니스는 뭐 미국 금융사들도 뛰어들고 네, 점점 뭐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죠. 하이닉스 넘어선 루나입니다. 하이닉스 우리 다 아는 반도체, 우리 네. 국내 2위의 반도체 회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네. 큰 회사가 SK 하이닉스인데 네.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이제 100조 원이 좀 안 됩니다. 네. 그럼 지금 루나는 뭐냐? 이제, 루나라는 그죠? 코인이 네.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오늘 음. 계산해 보니까 이게 시가총액 가지고 좀 말이 많은 게 네. 유통량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책정하는 곳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분들도 헷갈릴 수 있는데 빗썸이나 업비트 보시면 이거는 내가 아까 조선일보에서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실제로 보니까 40조밖에 안 되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발행량이 결정이 되면 네. 이 발행량을 기준으로 업계에서는 시가총액을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시가총액이 많아 보이니까 유통량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표시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부담스러우니까. 왜냐면 이거에 대한 아직 상법상 또는 이 특근법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네. 시가총액을 발표하는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튼 발행량 기준으로 하면 100조 원이 넘는다. 네, 네. 지금 110조 원 정도가 되고요. 예. 그 이 4억 개 가량의 루나가 현재 유통이 돼 있더라고요. 예. 유통량 기준으로도 40조 원이 넘습니다. 40조 원이라면 이제 네이버, 카카오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제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블록체인 쪽 그 전문지들 중에 많이 나온 뉴스인데 테라 블록체인의 고객이 예치한 가상 자산이 이더리움에 이어 전 세계 2위다. 앞서 말했던 루나는 테라 블록체인에 쓰이는 일종의 기축 통화입니다. 테라 블록체인은 이제 우리나라 개발자들이 만든 블록체인인데 국내에서 개발한 거에 어쨌거나 이쪽에 돈이 많이 몰려 있고 네, 예, 이더리움에 시가총액 커지고 이어서 있고, 예. 전 세계 2위 블록체인이 됐다. 적어도 코인의 유통량과 이 안에서 돌아가는 생태계의 돈의 흐름만 봤을 때는 이더리움을 잇는 메이저 코인이 등장했다라고 예. 보시면 우리 될 것 같고요. 일반 사람들은 뭐 이게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별로 들어본 적도 없어요. 루나니 테라니 뭐 이런 거. 그렇죠. 이게 전문적인 분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사실은 나온 지는 좀 됐습니다. 예, 이게 예. 벌써 한 3, 4년 됐고요. 음, 그 테라라는 블록체인을 만드신 분은 이 우리 그 티켓몬스터 음. 이커머스 사업자죠. 네. 그 신현성 씨가 예. 만든 회사인데 저희도 한번 다룬 적 있죠. 네, 저희도 여러 예. 번 다뤘던 건데 사실 시작은 이커머스 창업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주로 결제 인프라, 결제 서비스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결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원화나 신용카드로 결제라는 게 아니라 코인으로 결제한다라는 건 우리나라도 규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시장을 생각보다 크게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들도 많이 모아야 되는데 코인 비즈니스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탈중앙 금융으로 방향을 틉니다. 네. 그게 한 2년 전부터인데 네. 이제 이른바 디파이죠. 코인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또는 내가 이 코인을 사면 이 코인이 가격이 오르면 2배를 받는 뭐 선물 거래 같은 거죠. 일종의. 여러 가지 금융 기법을 거의 다 결합한 그렇죠. 디파이라고 불리는 비즈니스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디파이 비즈니스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음, 테라 블록체인 안에 이미 10여 개가 있습니다. 음, 정말 다양한 금융 상품을 안에서 이제 파생 상품 같은 거를 만든 건데 이 파생 상품은 각각의 코인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일종의 달러 같은 기축 통화 같은 게 루나입니다. 이걸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는데 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통화량이 조절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쉽게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는데 지금 같은 사실 얘기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그렇죠. 좀 많이 좀 히트를 쳤다 이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테라라는 그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통화량이 조절되는 이 코인이 이 수요가 늘어나면 이제 공급량을 늘려서 가격을 안정시키고 수요가 줄어들면 통화량을 줄여서 가격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테더랑 되게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그 우리 그 돈 버는 게임 B2E 얘기 나왔을 때 되게 업계에서 대립했던 게 있는데 돈이 벌려서 재미있는 것이다. 또는 재미가 있어서 돈이 벌리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먼저냐 싸움이. 이건데 예. 게임이냐 사실은- 코인이냐 뭐 그거 가지고 그렇죠. 이제 싸운 거죠. 예, 이게 예. 사실 루나나 테라의 네. 구조를 설명하는 것보다 음. 제가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 루나를 사면 음. 테라 블록체인 안에 들어가 있는 음. 다양한 파생 코인을 사면 음. 돈이 됩니다. 음. 돈이 되니까 음. 사람들이 코인을 안 팝니다. 코인을 안 파니까 계속 코인을 거기다 맡겨둡니다. 코인을 맡겨뒀더니 파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격이 오릅니다. 음. 그냥 이 안에서 또 다른 코인을 또 만듭니다. 음. 그럼 또 이걸 사람들이 또 맡깁니다. 음. 그럼 파는 사람이 없으니 사는 사람만 있겠죠. 음. 그래서 계속 가격이 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앞서 그러다 말했던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네. 100조가 넘어가겠다. 루나의 시가총액도 네. 120조인데 네. 그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고 네. 미러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고 음. 파일론 뭐 여러 프로토콜이라는 게 가지 있습니다. 그 안에 파생돼 있는 그 다른 안에 코인들이 파생 코인이 되게 있죠. 많은데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뭐 에어비앤비, 아마존, 애플, 테슬라 같은 미국의 성장주 주식을 음. 간접적으로 삽니다. 음. 이 지표를 추종하는 금융 상품을 음. 코인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든 게 미러 프로토콜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되게 획기적인 뭐 금융 여러 가지, 상품들, 예, 재밌는 것들이 있긴 있네요. 네. 그 안에. 획기적인 투자 방식인 거죠, 사실은. 이거 한국에서도 쉽게 구매하고 거래할 수 있어요? 아, 국내에서는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역시 여기 또 맹점이 있군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네. 그 지표를 추종하는 상품을 간접적으로 사는 건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규제 당국도 음. 이거 증권법 위반 같은데, 너 이거 지금 거의 증권이나 다름이 없는데, 음. 그래 너희 프로토콜은 뭔지는 알겠어. 너희의 음. 블록체인 뭔지는 알겠는데 그 안에서 코인이 계속 새끼를 치네. 이거는 불법인 것 같은데, 약간 이래서 지금 SEC도 법적 대응을 천명해서 테라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네. 테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히 신규 프로젝트를 계속 만들고, 네. 조금 위험해 보이네요. 제가 볼 네, 때. 지금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한번 조사하면 상당히 세게 조사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래서, 문제는 이미 뭐, 우리는 아무 흡사한 문제 없다고 결론이 나면 네. 사실 문제는 없겠지만 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거니까. 리플도 네. 지금 사실은 이게 증권이 다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음. 가지고 1년째 되게 지루한 그 법적 이슈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리플의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테라 루나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문제는 이 생태계 안에 무수한 투자자가 전 세계적으로 모여들면서 테라 기반 가상자산 가격은 오히려 더 탄탄하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걸 리스크는 계속 남아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아마 이런 그 미국 성장주를 간접 투자하는 그런 상품보다 더 획기적인 게 계속 꾸준히 나오겠죠. 이미 그러고 있는 것 같고, 테라가 밝힌 그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이런 상품만 100여 개가 넘는다고 해요. 이른바 정말 탈중앙 금융이고 아나키즘 같은 느낌도 사실은 지울 수가 없는데, 예. 어찌됐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상관없이 루나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가격이 오르고 요거는 있습니다. 계속 상승을 지금 하고 있다. 네, 그런 제가 말씀이네요. 2주 전에 루나 얘기를 말씀드렸을 때 개당 8만 원이었는데 네. 오늘 보니 10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루나 자체는 국내에서 거래가 되는 네. 거죠. 근데 다만 그 디파이, 네. 뭐 루나를 뭐 활용하고 또 다른 걸로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부분만 지금 국내에서 할 수 없다. 그런 코인도 우리나라에서 살 수는 있습니다. 코인은 살 수는 있다. 네, 코인을 살 수는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래하는 거, 네. 그런 새로운 금융 상품들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사는 건 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네. 이거의 정신은 사실 핵심은 이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 상품은 대부분 정부의 규제를 받고 네. 또 기존에 인가받은 사업자들이 수수료를 막대하게 수취하면서 직접 투자자들을 그들이 거르고 걸러서 신용등급도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금융 상품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P2P로 우리가 진짜 탈중앙으로 그들에게 수수료를 뺏기지 말고 그 이윤을 이 코인을 발행하는 사람과 코인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더 이상, 왜냐면 이게 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계속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서 다른 가치들이 돈 가치가 낮아지는 거지 사실은 뭐 다른 가치가 오르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또는 어떤 미국 중심의 어떤 생태계를 좀 극복해 보겠다라는 정신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약간 법적인 리스크는 있어 보입니다. 예. 그건 좀 유의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키워드 두 번째 하이닉스 넘어선 루나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죠. 세 번째.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사실 이제 제목은 이제 카카오 등판, 예. 임박, 엑시 인피니티보다 카카오 게임즈와 NC소프트가 더 기대된다. 이제 이런 주제인데요. 이게 저희 한 7월, 8월부터 계속 다뤘던 주제가 이제 엑시 인피니티, 이른바 P2E, 플레이 투 원, 돈 버는 게임인데 네. 개당 20만 원을 넘봤던 이제 엑시 인피니티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빠졌어요. 투자자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은 그 정도로 떨어지지 않는데 왜 내 코인은 떨어지냐라고 아우성인데, 핵심은 게임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게임 생태계 또한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가격이 반토막 났다. 네, 지금 한 달 새 가격이 반토막이 났는데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그 한국판 엑시 인피니티, 위메이드 위믹스 같은 경우도 개당 뭐 2만 원, 3만 원까지 가다가 오늘 보니까 이제 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반토막 났네요. 열풍이 잠잠해지면서 이른바 돈 되는 게임, 돈 버는 게임 P2E가
끝난 거 아니냐?라는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를 꼭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주제를 꺼내봤고요. 이게 사실은 국내 게임사들과 이 엑시 인피니티의 차이가 뭐냐면 엑시 인피니티는 베트남에 있는 네. 스타트업이 개발했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네. 게임이라는 거는 일단 게임의 재미를 이끌어내는 건 사실은 그 깊은 업력과 이용자 데이터 그리고 IP 또 그래픽 그 안에 스토리도 들어있죠. 뭐 게임 UI, 안에. UX, 네. 스토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엑시 인피니티는 오로지 돈이 되는 구조로만 착안을 했어요. 이게 돈이 되는 구조로 착안을 하다 보니까 돈을 버니까 재밌어진 거죠. 근데 돈이 안 되면 재미가 없어지는 게 아까 바로 이런 얘기한 게임의 것처럼 달기 먼저냐, 달걀이 그렇죠. 먼저냐. 핵심인데 네. 우리나라 게임사들은 일단 재미가 있습니다. 음. 우리나라 게임 한류의 수출액이 10조가 넘고 음. 내년에도 전체 매출액이 2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에서 전체의 한 5할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뭐 오징어 게임 이런 것보다 사실 전체적인 매출 규모로 봤을 때는 국내 게임사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들이 P2E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기존의 P2E와는 확실히 다른 게 기존의 P2E가 돈 버는 거에 집중을 했다면 재미도 있으면서 돈도 된다라는 거죠. 둘 다를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일단 자, 이들이 어떤 데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니라 가장 빠른 건 일단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가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에 내년 초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P2E 게임 개발이 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발표 시점이 임박했다고 하더라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이미 가상자산 보라를 갖고 있고 네. 카카오 전체 블록체인을 일종의 그 기축 통화처럼 영위할 수 있는 클레이라는 코인이 갖고 있고 네. 또 자체 블록체인인 클레이튼도 있죠. 그러니까 클레이튼과 클레이와 보라 이 셋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구조를 좀 뜯어보면 되게 재밌는 게 굳이 카카오 게임즈가 또는 카카오가 해외에 별도로 거래소를 영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개인 지갑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이걸로 이제 이게 이 보라가 되겠죠. 이 코인을 클레이로 바꿉니다. 어디서? 게임 안에서. 게임 안에도 별도의 거래소가 있을 거고 게임 안에서 클레이를 바꿔서 이 클레이를 어디로 전송을 하냐? 카카오톡 지갑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클레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클레이를 갖고 카카오의 다른 블록체인 서비스를 쓰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거래소에 이제 해서 환전을 하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게 게임으로 돈을 벌어서 내가 카카오의 다른 서비스도 소비할 수 있는 어찌 보면 포인트제 같은 건데요. 거대한 포인트 생태계 같은 건데요. 이런 한 종 두 종이 아니라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임을 수십 종 내놓겠다라는 거로 일단 확인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혹시 오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들었습니다. 예. 지금 리니지와 더불어 네. 우리나라 이제 양대 히트 네, 게임인데 리니지를 제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오딘 위드 보라 버전 출시가 임박한 거로 보여지고요. 네. 단 위믹스처럼 그러니까 위믹스 같은 경우도 이제 미르라는 게임에 위믹스가 붙어서 히트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게임으로 돈을 벌 수가 없었죠. 불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딘 위드 보라 버전이 나와도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접 여기서 게임으로 돈을 벌어서 환전하는 거는 불법일 텐데 국내법상 불법이 네. 불법으로 돼 있고 하지만 이런 장르의 게임을 즐기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구매력이 조금 떨어지는 개발도상각 위주로 인기가 끌었다면 사실은 카카오 게임즈가 타깃으로 한 국가들은 그보다는 조금 더 경제력을 갖고 있는 아시아권 국가 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랑 비슷한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대만이라든지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아마 이런 나라는 또 구매력과 이 1인당 결제액이 크기 때문에 출시가 되면 기존의 엑시 인피니티보다 훨씬 더 시장의 파급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카카오 게임즈 사례 말고도 NC소프트도 컴투스도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 1분기 중으로 다 관련 게임을 출시한다고 해요. 다 글로벌에서 출시를 하겠네요. 일단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 대형 게임사들의 그 유즈케이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진정한 P2E의 바람은 내년 1분기가 오히려 핵심이 될 거다. 즉 지금 P2E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엑시 인피니티를 사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아직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컴투스 같은 경우는 컴투스 코인을 아직 발행하지 않았고 이제 연내 늦어도 1월 안에 발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컴투스 게임을 즐기시고 컴투스 게임이 해외에서 잘 될 거라고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거를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물론 이제 코인 가격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수 없죠. 변동성도 크고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 네. 30% 움직이는 것도 이 코인 시장에서 그렇죠.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네. 하시는데 그거 30%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
근데 이게 지금 게임사들의 거래소를 보면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래소들은 뭐 빗썸이나 업비트나 뭐 바이낸스나 그런 형태인데 사실은 우리나라 게임사의 그 게임 안을 보시면 이미 거래소가 있습니다. 게임 안 해. 네. 네. 그러니까 게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제가 어떤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을 획득을 네. 하면 아이템을 주고 받고 그렇죠. 수급할 수 있잖아요. 그 이미 안에서. 게임사 예. 안에 다들 거래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덱스라 그래서 음.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소인 게 음. 과거와의 유일한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코인을 만들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안에 거래소를 만들면 이 안에 이제 코인이 생태계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이걸 또 환금성을 갖게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굳이 해외 거래소에 뭐 상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거래소를 영위한다든지 이런 구조가 아니라 이미 게임사는 그런 그 거래 시스템을 대부분 다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어떤 코인 서비스보다 더 빠르게 시장에 자리를 잡을 거다. 이미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P2E는 우리나라 K게임사가 주도하게 될 거고 그 시점은 내년 1분기 안으로 곧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게 될 거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일단 그렇게 한번 현재는 조금 P2E 코인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기존 이게 다시 코인들은 어떻게 조금 될지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키워드 세 번째 드디어 카카오 등판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좀 우리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봤는데 뭘 좀 정리해서 한번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좀 마무리 인사처럼 하나 한번 해주시죠. 가상자산 트렌드가 너무 많이 네. 바뀌고 있어서 되게 정신 없으실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늦게 사시면 물리니까 사실은 코인 같은 경우는 주식보다 훨씬 더 좀 어려운 게 변동성도 많고 체크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이런 연말 연시를 기회로 비트코인이 조정이 왔을 때 지금 핫한 키워드가 뭔지 미리미리 스터디를 해서 선점을 해보시는 게 좋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항상 그 코인 투자하실 때는 변동성이 크다는 거 꼭 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일 10분의 1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예. 12월 13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마칠 시간입니다.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채널에서는 매주 목요일 코인 시장의 동향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구독 버튼 꼭 누르셔서 알찬 정보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인 시장의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코인 파헤치기 함께해 주신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강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